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배소빈입니다. 국민의힘이 낮아진 지지율과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은 계속해서 입법 폭주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국회 반장을 맡고 있는 조희진 기자와 함께 현안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 기자, 요즘 뭐 바쁘죠? 예, 좀 뭐 하루하루 돌아가는 게 재밌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부터 좀 짚어보자면 최근에 이제 윤 대통령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 30% 중반대로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당 안팎에서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고 굉장히 지금 당내도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총선에서 승리하기도 참 힘들 것 같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아니 뭐 이 상황에서 분위기 좋다면 이상하죠. 그건 뭐 정말 분위기 좋다면 당도 아닌 상황이죠. 네. 근데 뭐 사실 재보궐 선거에서도 드러났듯이 정말 울산에서도 뭐 크게 울산 교육감 선거에서는 뭐 당이 공천하지 않지만 보수 후보가 졌고요. 네. 뭐 구의원도 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지율이면 영남에서도 안심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 발표된 뉴시스 여론조사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물론 좀 이렇게 표본수는 작지만 대구 경북에서 국힘이 43%인데 민주당이 43.6%가 나왔어요. 와. 네. 그러니까 이거는 표본은 적지만 어찌됐건 이제 민심이 영남에서도 크게 흔들린다는 거니까 분위기가 뭐 그렇군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국민의힘에 지금 정광훈 목사를 두고서 계속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김기현 대표도 전 목사랑 특별한 관계 아니다. 그 사람은 우리 당 사람도 아니다. 네. 라고 선은 그렇지만 이게 전 목사가 정말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영향력이 있는지 도대체 정광훈 목사와 국민의힘 관계는 뭡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예전부터 아스팔트 보수라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네. 이런 원래 또 보수들이 좀 전투력이 진보나 좌파에 비해서 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과격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필요한 존재라는 게 이제 당내 그러니까 공감도가 저쪽이랑 싸워가지고. 조금은 꼭 조금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네. 전 목사는 좀 다른 게 전 목사는 세력화를 시도하고 네. 그리고 자기 신도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킨다는 게 좀- 종교가 정치와 예. 결부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걸 이제 노골적으로 한 거는 거의 이 전 목사가 거의 유일하신 분이죠. 네, 그렇죠. 그러다 유일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사실 전 목사 영향력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 네. 어찌 됐든 뭐 신도나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게 수만 명을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다는 거는 그래도 네. 상당한 무시할 수 힘이라고 볼수 없는 있는 힘이다.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또 당원 투표 100%로 전당대회를 치러서 나온 어떤 폭풍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뭐 어떻게 그 보십니까? 지적이 100% 맞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상당히 근거가 있는 비판이죠. 네. 그러니까 국민 여론보다 당원들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음. 정광훈 목사 같은 분들이 같은 사람이 더 영향력을 미칠 수 네. 있는 판을 깔아줬으니까요. 네. 사실 뭐 전당대회에 어떤 종교단체의 개입은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물론 네. 얘기는 아주- 계속 있었죠. 아주 의혹. 옛날부터 네. 특히 뭐 신천지부터 네. 시작해서 아주 옛날부터 있던 얘기인데요. 음. 그렇지만 이제 이게 정말 할 수 있는 판을 제대로 깔아준 게 당원 100% 선거 룰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지금 이 정광훈 목사는 자기들이 뭐 국민의힘을 200석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럴 힘도 없는 사람이 네.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되는 목회자가 네. 왜 이러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저기 목회자란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 보면 네. 이제 기독교단 안에도 정광훈 목사 때문에 조금 갈리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단이다 아니다 뭐 예. 난리죠 지금. 그리고 좀 부활절 예배 진짜 부활절 예배하는데 정광훈 목사가 했던 데랑 아니면 저기 한교총이 했던 데랑 서로 가면서 야유를 주고받았다고 하니까요. 아,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겠어요. 그날 글쎄 말이에요. 부활했는데 이게 뭐야? 야유. 근데 저도 예. 사실은 정광훈 목사가 뭐 광화문에서 집회하면서 하는 발언을 보면 목회자의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네. 막 욕설도 과격해요. 있고 과격하고 막 참 듣기가 좀 민망한 부분들이 많아요. 대통령을 향해서도 과격하게 그러니까요. 얘기하고. 저도 참 제가 그날 부활절에 제가 한번 나가봤거든요. 네. 나가서 저기 이 광화문 일대를 한번 돌아봤어요. 근데 제가 정말 교회란 이름으로 저런 과격한 예배를 드려야 하나 좀 저희 아이가 들으면 안 되겠다 싶을 예. 정도의 내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막 좀- 욕에다가 뭐 맞아요. 너무 막 입에 참 담기가 힘든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경찰들을 향해서도 뭐 경찰한테 막 하는데 욕- 저 좀
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광훈 목사랑 국힘이랑 한 몸처럼 보이면 네. 오히려 마이너스 아닐까? 중도층이 볼 때는 이게 뭐지? 이런 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딱 끊어내지는 못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는 어떤 임계점에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전에는 뭐 일정 정도 필요성에 의해서 불가금 불가원이었다면 이런 이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제는 거리를 확실하게 둬야 된다는 게 당내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왜 이렇게 정광훈 목사를 옹호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왜 이렇게 했는지.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정광훈 목사한테 표를 받은 거냐, 뭘 받은 거냐 도대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뭡니까 실체는? 뭐 선거 때 누구한테든 표를 뭐 원했겠죠. 네. 뭐 그거야 뭐 그러면서 뭐 어느 정도 지원을 요청했을 가능성은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재원 최고의 발언은 좀 부적절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재원 최고도 이제 자숙으로 스스로 한 달 이제 동안. 스스로 자숙에 네. 들어갔으니까요. 그러니까 한 달 자숙 셀프 징계를 했는데 네. 셀프 징계가 아니라 당내에서는 네. 아니다 제대로 징계해야 된다. 저분이 또 한 달 있다가 5월 달에 5.18 앞두고 또 이상한 발언하면 정말 표 다 날라간다. 네. 이런 그렇죠. 얘기도 나와요. 어떤 분위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용산도 사실 김재원 최고의 발언에 상당히 좀 불쾌했다는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이번 재보궐에서 전주에서 8% 얻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이제 호남을 자극해서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 아니겠습니다만 그건 아니겠지만 네. 자극을 해서 얼마라도 가져갔다는 게 있으니까요.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 예전에 한국당 시절에 김순례 최고위원이 네. 5.18 유공자들을 뭐 괴물 집단이라고 그러니까요. 했다가 3개월 당원권 정지를 네. 받은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최고위원 또 나왔죠. 나왔죠. 근데 이제 그런 사례들을 당에서 좀 살펴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수석 최고위원이고 선거로 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뭐 무리를 일으켰지만 뭐 이준석처럼 바로 이렇게 잘라내기는 조금 네. 이 참 이준석 전 대표의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또 하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렇죠. 이분이 그럼 자숙을 하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또 발언을 이상한 걸 할까봐 다들 좀 걱정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예. 이제 이딴 설화와 각종 논란으로 지금 당내 기강이 많이 흐트러졌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이 반전의 기회를 노릴 어떤 기회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반전의 기회를 좀 노려야 할까요? 진짜 어려운 얘기입니다. 국힘 내부에서도 답이 없을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답이 없으면 안 되죠. 계속 이제 네. 정책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네. 천원 아침밥부터 시작해서 네. 이런 새로운 서민 정책들을 하려고 하는데 또 그런 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다 보면 또 따라붙는 포퓰리즘 논란부터 그러니까요.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다 그냥 뭐든지 다 해줘야 되는데. 근원적으로는 경제가 살아서 그렇죠. 이렇게 막 맞아요. 착착 맞습니다. 돌아가 줘야 되는데 네. 대외 환경도 그렇지 않고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도 오늘 또 중장거리급 탄도미사일을 그러니까요. 추가로 또 발사를 참 했습니다. 대책이 없네요. 네. 뭐 위안은 선거가 아직 1년 남았다는 거. 그렇죠. 1년 남았다. 선거 1년 그리고 남았다. 이재명 대표가 아직 있다는 아직 거. 있다는 거. 그게 위안이죠. 근데 아, 한동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근데 오늘 또 당내 파란이 하나 일게 생겼는데, 아니 지도부가 이번에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임 고문해서 해촉했다. 네. 이게 뭡니까 이건 또 갑자기? 사실 이게 일반인들한테는 큰 기사가 아닐 수 있지만 정치부 기자들한테는 가장 관심이 가는 뉴스거든요. 이제 드디어 투쟁, 권력 투쟁 뭐 이런 게 가장 관심이 가는 뉴스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이제 사실 여권에서 최강 전투력은 홍준표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김기현 대표가 이제 그에 걸맞는 이제 본인도 당 대표고 이제 체급을 갖췄다라고 해서 이제 스파링을 붙는 건데요. 네. 어떻게 될지 진짜 지켜봐야 될 것 아니, 같아요. 왜 자른 거예요? 뭐가 기분 나쁜 게 있었죠? 어떤 이유가 그렇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김기현 대표가 됐고 자제를 여러 차례 부탁을 했는데도 왜 정광훈 하나 처리를 못하느냐라면서 계속 공격을 하니까 김 대표 측은 이 정도 되면 이거는 나를 흔들려는 조직 흔들려는 거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선을 넘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이제는 한번 그리고 뭐 음으로 양으로 홍 시장에게 좀 자제해 달라는 말도 좀 김기현 했는데 대표가 시정이나 잘하시라 그렇게 네. 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홍준표 시장도 기분은 나빴겠죠. 그러니까 서로 설전이 오갔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두 사람 사이가 원래 굉장히 좋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과거 들었거든요. 2011년 홍준표 대표 시절 대변인 김기현이었고요. 그렇고요. 네. 두 사람이 뭐 그래도 뭐 붙어서 떨어졌다면 지금까지 잘 왔고 이번 네.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홍 시장이 김기현 대표를 뭐 밀었어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왜 말 몇 틀어지는 마디로 거죠? 이렇게 네. 흐트러지나요? 비대위 얘기 때문에 그랬나요? 약간 제 생각에는 그거는 정말 영린을 건드린 것 아, 같아요. 그렇죠. 비대위는 네. 사실 된 지 한 달도 안 된 지도부한테 비대위 얘기하는 언급한 건 거는 물론 뭐 홍 시장도 나중에 지우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뭐 아 근데 뭐, 이게 네. 사실 여당은 내분이 일어나면 국민들한테 외면을 받아요. 그래요, 근데 맞습니다. 특히 여당이 그렇거든요. 근데 네. 여당이 한때 톨톨 뭉쳐서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그 어깨동무하고 쫙 가야지 국민들 안심하고 하는데 이 여당 지도부 내분이 이렇게 자꾸 보이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한 목소리 내도 지금 지지를 받기가 힘든데 네. 이러면 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좀 우려가 커요. 맞습니다. 이제 참 김기현 후보는 정말 출발부터 험로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김기현 대표의 예. 정치력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네, 이렇게 또 험난한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 다음 주쯤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겠다 이런 예정을 밝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 의미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그 존재 자체가 정치인 사람이 박근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얼마 전 동화사를 찾아갔지만 그것도 딱 총선 1년 전쯤 해가지고 찾아간 거나 네. 뭐 그쪽에선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하지만 네. 움직임 자체가 정치거든요. 그렇죠. 네.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은 아마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이 많을 거예요. 네. 자신의 억울함을 풀을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하고자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네. 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김기현 대표가 찾아가서 만나고 이러다 보면 지금은 뭐 탄핵당한 대통령으로 팬덤이 예전 같지 않지만 네. 또 지금 아까 말했듯이 영남에서 국민의힘의 상황이 좋지 않고 그렇죠. 이런 대구 상황에서, 경북에서는 네. 그래도 영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어떤 불이 어떻게 붙을지는 우리는 아. 잘 모르죠. 저는 그러면 네.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는 옛날 친박 그룹들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 이런 사람들에 대한 뭔가 신원 회복 이런 걸 요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뭐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오. 봅니다. 네, 최경환 이런 분들도 있고 지금 네.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 출마 아니에요. 준비하고 뭐 딱 뭐 총성만 올리면 뛸 분들이야 거의 많죠. 예. 근데 그게 이제 대구 경북에서 먹힐 수 있겠지만 예. 수도권이나 다른 쪽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서서 움직인다 그러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가 너무 많아요. 곳곳에 마이너스인가요? 곳곳에 마이너스예요. 아이 참 이거 참. 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미국 정부의 도감청 의혹이 일파만파입니다. 지난 11일에 이제 김태효 1차장이 워싱턴에 도착을 했고 이제 취재진들의 질문이 쏟아진 상황에서 미국이 아기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사실상 좀 미국을 두둔하고 좀 신뢰한다는 의미로 보이고 방미 때까지 이 기조를 좀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뭐 동맹이다 보니까 기분 나빠도 일단 상황 악화를 막아야 된다는 생각에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말을 했는데 근데 뭐 도청을 선의를 가지고 하는 도청은 없잖아요. 글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아기 현명하지 않은 그러니까 정부 당국자로서 고위 당국자로서 좀 부적절하기까지는 아니지만 현명하지 못한 단어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발언 제가 자체는. 보면 이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미국이 우리 이 대통령실을 의도적으로 딱 하려고 도청을 막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도청 시스템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 글로벌 감청 시스템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 걸려들었다. 이런 의미로 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근데 말도 아다르고 어달라서 그러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네. 그럼 뭐 누구는 선의로 했고 누구는 악의로 했냐 이런 또 꼬투리를 잡힐 수 있는 그러니까요. 발언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질문을 계속 기자들이 하니까 그 질문 묻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질문을 끊고 자리를 네.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태도에 대한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래요. 이분 참 고위공직자를 오래 하신 분인데 왜 그러신지 아까도 말했지만 아직 그런 데 대한 훈련이 덜 됐거나 조금 그런 데 대한 지령을 받았다 이런 아니, 좀 아니. 그런 데 대한 약간 센스가 떨어지는 느낌이 저 있어요. 김태효 이 네. 차장하고 친한데 네. 그 양반 원래 스타일이 그래요. 어, 약간 원래. 화끈해요. 네. 그래서 뭐 그 좋고 싫고도 뭐 확실하게 감정도 드러나고 하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알지만 또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뭐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게 다 이제 이 각국이 다 이번에 공개된 이 문서들이
위조되거나 왜곡됐다라고 거의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각국이 지금 네. 대상국들이 그걸 본다면 이게 도청이 없었다는 건 아니지만 있었지만 내용은 왜곡됐다. 그러니까 러시아든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조금씩 변조되고 왜곡돼서 자기들의 유리하게 뭔가 만들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게 좀 이 순수 정보는 아니고 뭐 뭔가 누군가에서 변질된 정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내 보도들도 제가 여기 이것 때문에 오늘 좀 찾아보니까 NIT는 그 진본이야 이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NIT는 네, NIT는 그 진본.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이게 엇갈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네. 거기 나오는 나라들이 대부분 미국이 우방국들만 우방국이다 나왔잖아요. 보니 좀 이렇게 팩트가 약간씩 틀린 걸 가지고 위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실제로 뭐 러시아나 이런 데서 이간질용으로 그렇죠. 했을 가능성도 있죠. 근데 NIT 보도를 보면 뭐 진본이라고 하는 걸 보면 사실 상당 부분이 진본이고 약간 한 그렇죠. 일부가 10%나 뭐 네. 그리고 이게 예. 그 러시아나 뭐 북한이나 중국이나 하여튼 그 적성국에 대한 건 거의 없어요. 그런 거 예. 보면 뭔가 선별해서 예. 공개하고 그것도 약간 뭔가 자기들이 유리하게 뭔가 네, 네. 좀 윤색을 한 그런 네.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미국과 우리가 서로 이제 협력을 강화하고 뭐 앞으로 더 잘해보자 이런 쪽으로 이제 아마 봉합을 하고 있는 네. 것 같은데 근데 이번 건이 사실 그 우리 윤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 이게 나와서 또 그러니까요. 공교로운데 예. 근데 어쨌든 이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미안하잖아요. 동맹국에. 그러니까 예. 우리한테 한 5 줄 거를 한 6이나 7 줄 수 있다. 이런 네.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네. 이럴 때는 또 야당이 조금 더 이렇게 좀 해주면 네. 우리 정부로서 지렛대도 좀 생기는 면도 있고 그렇죠. 하니까요. 반도체나 네. 북핵이나 이런 네. 부분에서 뭔가 우리가 원하는 걸 좀 더 들어줄 수도 있다. 이런 또 희망적인 해석도 없진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미국 입장에서는 뭐 자신들이 통상적으로 하던 거라고 해도 네. 걸렸는데 그럼 걸린 놈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이건 걸린 게 잘못된 걸린 거예요. 게 잘못 걸리지 말았어야지. 네. 모든 걸렸으니까, 도청과 예. 공작은 어느 나라나 다 해요. 아. 우리도 인도네시아 옛날에 사절 때 갔을 때 호텔 뒤지다 걸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인도네시아가 넘어갔어요. 왜? 네. 더 큰 걸 받으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그런 현명한 외교가 필요한 상황이네요. 네. 근데 무조건 막 미국 때린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하는. 우리도 하면 미국에 대해서 한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걸리면은 미국이 그만해 하면 네 하고 그 접죠.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어제 외토기 현안 보고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좀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어제도 뭐 이 도청 공방은 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윤호중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뭐 한일 정상회담에서 뒤통수 맞고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는 코뼈 부러졌네 뭐 이런 말도 하고요. 그랬더니 얘긴 재밌네요. 네, 김석기 의원이 아까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뭐 구체적인 확인도 안 되는데 대통령 방미를 두고 정치 공세로 삼는 그것도 나라가 맞는 어디 얘기예요. 있느냐라고 했는데요. 뭐 이 정도 공방은 뭐 그렇죠. 일상적으로 국회에서 이 이거야 정도 일상적이죠. 해줘야죠. 근데 참 보면 원래 그 대통령이 정상 외교를 하면 이전에 보면 지지율이 올라가요. 보통은. 예. 네. 그 외국에서 나가서 아 대통령이 수고했다. 네. 그리고 뭐 국위를 선양했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상하게 윤석열 대통령은 외국만 갔다 오면은 뭔가 이상한 설화에 휘말려서 전부에도 뭐 난리문인지 바이든인지 모르지만 네. 그리고 전에 뭐 나토 정상회 갔을 때 또 이상한 논란에 휘말리고 갖고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져요. 이게 네. 잠깐 무슨 이 무슨 딜레마인지 뭔지 하여튼 이상한 상황이 자꾸 그 반복되는데 네. 이번에 일본도 갔다 와서 별로 이게 재미는 못 봤고 네.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이건 가야 된 일본이요. 길이니까 네. 그건 다 이해를 우리가 예상했지만 하죠. 네. 이번 미국 건도 처음에 블랙핑크 때문에 네. 뭔가 또 이 구설이 나오고 이번에는 뭔가 이런 일이 다시 되풀이 될까요? 어떨까요? 뭐 그건 작두를 타봐야 알 것 같은데 근데 바라건대는 윤 대통령도 이제 경험이 좀 벌써 순방에서 그런 일들이 많았으니까 네. 윤 네. 대통령도 본인 거울 보면서 이번엔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런 건 뭐 여러 번 하고 가야지 이건 진짜 중요한 방문이거든요. 그럼요. 이번에 이 방문조차 구설이나 논란이 네. 될 거리가 생긴다면 대통령도 솔직히 반성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네. 이거는 뭐 야당이 뭐 해서 망했다 가짜 뉴스 이게 아니고 그렇죠. 대통령 스스로도 정말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국빈 방문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소한 거 갖고 예. 꼬투리 잡힐 필요는 없을 것 예. 같고 네. 그리고 요거는 사실 호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미국 가서 네. 뭐 반도체든 뭐 IR 네.
법이든 아니면 뭐 북핵 문제든 또 한미일 동맹이든 다 좋은 것들이 많고 또 한미 동맹 70주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뭐 워싱턴에 가서 헌화도 하고 또 우리 동맹이 어떻다 다 얘기할 거리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국익을 위해서라도 또 네.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라도 순방 결과가 참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저도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생각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화제가 됐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부산에 한 횟집을 방문을 했는데 도열 인산 그 사진이 찍히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줌을 땡겨서 찍은 사진이다 이런 의혹이 나왔는데 좀 사진을 봐도 높은 빌딩에서 좀 줌을 땡겨서 찍은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진?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찍었을 수도 있고요. 저는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 온 국민이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데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가 한 30%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대통령이 거기 온 건 뭐 이미 뭐 SNS나 트위터나 이런 데 통해서 네. 퍼졌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찍어서 할 수 있는데 그 구도를 말씀하시는 건 사실 뭐 좀 그래 보여요. 제가 봐도 약간 조폭 보스처럼 보이게 이렇게 상황 설정이 예. 이 돼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뭐 그걸 모두 의도적이라고 할 수 없고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는 뭐 대통령이 가는 가운데 뭐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도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인데 네. 민주당이 또 너무 키우는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통령이 이제 나오고 그러면 다 줄 서서 이렇게 인사하려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네, 그건 네. 어디나 똑같아요. 뭐 윤 네. 대통령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문 대통령은 안 그래, 박 대통령이 안 그랬습니까? 네. 사람들이 다 서가지고 어떻게든 압수 한번 하고 하려고 네. 하죠. 근데 그걸 그렇게 찍어서 그걸 갖고 뭐 조폭이냐 하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대표는 뭐 조폭하고 더 연관돼 있죠. 실제로 연관돼 있잖아요. 돈 문제니 뭐니 뭐 지금 의혹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 자기 뭐 수행실장인지 그런 네. 사람도 조폭하고 관련됐다는 사람도 쓰고 자기가 조폭 변호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와서 무슨 그걸 조폭식이라 그러면 좀 웃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좀 뭐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지만 이걸 너무 진지한 정치 공방으로 끌고 가는 거는 네.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때 네. 그 부산 엑스포 유치하려고 얼마나 그러니까요. 열심히 노력하다 네. 밥 먹은 걸 갖고 그걸 그렇게 네. 하면 그거 일광횟집이라서 그게 또 무슨 친일횟집이라고 아니 일광면이 무슨 친일면입니까 그럼 그건 진짜 해도 너무해요. 코미디 같은 네. 상황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요즘 정부 여당 그리고 민주당이 경쟁적으로 몰두하고 있는 정책이 있죠. 아까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1,000원 아침밥 그 사업입니다. 정부 여당은 1,000원 아침밥 사업을 이제 좀 전 대학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점심 저녁까지 확대하자 이런 안을 내놨는데 일각에서는 서로 얼마나 더 퍼주는지 대결하는 거냐 이렇게 좀 포퓰리즘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사실 1,000원이면 제가 대학 입학했던 1995년보다 밥값이 싸지는 것 글쎄 같은 말이에요. 굉장히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이 1,000원 밥값이 사실은 돈은 얼마 안 들어요. 이 네. 예산이 얼마 안 들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예전에 무상급식에서 봤듯이 네. 이게 이제 한 번 바뀌게 되니까 바뀌고 나니까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교복, 뭐 무상 시리즈 계속 나오잖아요. 다 무상해요 지금은. 예, 이제 이게 아침밥 나오니까 점심밥, 저녁밥 네. 나오고 방학에도 밥 줘야 된다 그러고 방학까지. 일단 전 국민 무상급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회사 밥 좀 좋은 거 아니잖아요. 이게 이러다 보니까 정의당은 이제 반값 전기 교통권. 야, 이거 뭐 모든 게 다 이제 막 무상으로 무상. 가는 거예요. 네, 일단 이제 그러니까요. 통신비도 무상이고 네. 다 무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게 이제 누가 브레이크를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데요. 뭐 일단 차는 굴러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작되면 반대하는 정당은 피해를 봐요. 오히려 이제 너희 우리 여긴 다 준다는데 왜 당신은 왜 안 줘? 이렇게 되잖아요. 이 1,000원 아침밥이란 게 좀 구조를 보면 웃긴 게 네. 뭐 정부에서 뭐 학생이 1,000원 내고 정부에서 1,000원 내고 뭐 나머지는 학교에서 내잖아요. 네. 사실 그럼 등록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내 돈 내고 학교들 내가 지금 적자라고 난리잖아요. 네. 등록금 올려달라고. 그럼 학교가 내는 돈 결국 누가 내요? 결국 또 학생들이 내는 세금으로 거죠. 가게 돼요. 예전에 조삼모사란 걸 정말 잘 만든 그러니까요.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총선이 다가오니까 이게 이제 한두 네. 개가 아닐 거예요. 이제 조금 네. 있으면 아마 자 이제 군 복무 기간 1년 6개월에서 이제 1년으로 단축하겠다 이런 네. 얘기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그다음 네. 조금 있으면 이제 군 다 면제시켜 주겠다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아마. 자, 그럼 나라는 누가 지키고 돈은 누가 내요 도대체 이거. 지금 차는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누군가 앞에서 막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저희한테 네. 세금 고지서가 날라올 거예요. 네. 세금 네. 더 내.
예, 아, 그럴 것 이게 참-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조삼모사인 게 공짜로 받지만 네. 결국 그 돈은 저희 주머니 뒤로 다 그러니까요. 빼가요. 네. 다 국가 빚이라고요. 이 이게. 전형적인 아침밥이 전형적인 거죠. 어. 네. 근데 무상급식도 좋은데 제가 보고 있으면 무상급식 해갖고 애들이 잘 안 먹어. 다 버려요. 네. 정말 잘 안 먹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먹다 다 버려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그런 애들 또 나가서 또 편의점 가서 사 먹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 그냥 새는 돈이 줄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무상 시리즈로 가다 보니까. 그렇네요. 진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뭐 한 번 준 건 되돌리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그러니까요. 게 우리가 이게 좀- 정치권이 네. 정치권이 정말 네. 좀 조심해야 되는데 너무 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자 이제 국회가 이 지난 이 10일부터 오늘까지 나흘 네. 동안 국회 전원위원회를 이 뭐 20몇 년 만인가요? 뭐 네. 여러 가지고 선거제 20년 개편한다 그랬는데 이 보니까 결론 난 거 하나도 없고 예. 제대로 자리 지키는 사람도 없고 발언은 중구난방이고 뭐 당 대표조차 듣는 둥 마는 둥 네, 졸고 있고 이 뭡니까 이거? 우리 뭐 신문 기사 요즘 뭐 지면으로 신문 보시는 분이 많지 않다고 하지만 지면으로 신문을 보면 네. 이 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있는데 20년 만에 했는데 요만하게 나옵니다. 아무 결론이 아무 없어요. 결론이 없거든요. 그리고 안 될 거라고 모두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여러 신문들이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이건 제가 보기에는 명분 쌓기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네. 뭐 안 됐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기존 제도로 가든지 아니면 비례대표제만 약간 바꾸자. 네. 이런 뭐 아니 명분 기존 쌓기 하는 제도가 그 거죠. 엉터리 선거법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비례정당 이렇게 네. 초유의 어느 나라에도 없는 비례위성정당을 만드는 그 선거법을 어떻게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살짝 고치고 뭐 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살짝 고쳤다고 또 제2의 비례정당 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들어봐요. 봐야죠. 이제 또 작두 타는 건 모르지만 이건 뭐 이게 그냥 쇼라고 가지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백인의 전원이- 쇼다 이런 예, 얘기가 있잖아요. 뭐 국회의원들이 전원일을 하는 것까지 우리가 뭐 쇼라고 비판할 수는 없지만 그냥 명분 쌓으려고 보여주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제안했던 중대선거구제는 물 건너 간 거고 또 그 김기현 대표가 얘기했던 30명 의원 줄이기 그것도 물 건너 가는 거고 다 그런 건가요? 네, 야당이 동의해주지를 않는 야당의 거죠. 동네는 뭡니까 지금? 야당은 좀 뭐 비례대표하고 좀 늘리자는 거잖아요. 이거 워낙 복잡한데요. 좀 국회의원 수는 안 늘린다면서요? 비례를 늘리고 지역구 좀 줄이고 뭐 이런 안은 정말 여러 어느 가지예요. 지역을 줄이나요? 자기 지역구 빼고 다 줄여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그냥 뭐 봉합하고 끝나는 거죠. 아무 변화 없이. 네. 내 지역구만 안 건드리면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참 이제 이게- 야당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사업가로부터 10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형보다 형량이 많은 경우가 그렇게 네. 많지는 않은데 1년이나 더 많게 이렇게 선고가 됐어요. 네. 그만큼 좀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네. 사실 그 정책위 부의장이었나요 당시에 네. 그런 걸 사실 여당의 정책위 부의장은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되거든요. 네. 뭐 타이틀만으로 네. 그런 걸로 돈을 받았으니까 상당히 죄질이 안 좋다고 그쵸. 본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이정근 이 사람의 그 혐의가 지금 이 민주당 그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좀 터졌어요. 네. 이거 뭔가 네. 불길이 옮겨가는데 녹취도 네. 공개가 되고. 당시에 이제 송영길 대표가 뽑힌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뭐 300만 원짜리가 오갔다. 지금 진술과 모금 파일까지 네. 나와서 지금 네. 물론 관련된 의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그렇죠. 이 정도 증거면은 상당히 개연성이 높은데 네. 이거 뭐 일파만파로 번지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이게? 검찰 수사를 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최근에 전당대회에서 그렇게 돈봉투가 좋은 그러니까 경우가 많지 옛날에 아주- 박희태 예. 의장이 될 때 그거 벌써 예. 20년 전이에요. 그렇죠. 그때 돈봉투 얘기가 나서 논란이 있었는데 네. 아니 지금 2023년도에 그러니까요. 물론 그 당시는 2023년도는 아니지만 2020년대 그런 돈이 오갔다? 이거 좀 웃기지 않아요?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도 보면서 처음에 이거 뭔가 좀 약간 헛발질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안 하는데. 하거든요. 근데 이미 이 녹음 파일까지 녹취 나오고 파일이 그러니까 네. 나오니까 이거는 나오니까 이건 뭔가 개연성이 큰 개연성이 거죠. 커진 거죠. 저도 그러니까 보고. 민주당에서 아니 돈봉투 지금 막걸리 선거합니까? 그러니까요. 뭐 자유당 때입니까 지금? 한 20년 전으로 진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좀 이상하다. 어쨌든 네. 아직 결론은 나온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네. 정말 그렇다면 이건 민주당이 퇴행적이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어요. 저도 좀 이 부분은 나중에 뭐 검찰 수사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요. 이런 식인가? 참, 그러니까 이것도 하여튼 주시해야 될 것 같고 예. 지금 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이 이제 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시켰는데 네. 물론 본회의까지 다 올라갈지는 그건 알 수 없지만 근데 이게 이재명 방탄특검법이다 또 이러고 있는데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야당 유리하게 지금 특검을 하자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럼 뭐 특검 아무나 해갖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네. 근데 뭐 이 정의당이 패스트트랙 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건 결국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또 짝짝꿍해서 1중대 2중대로 해서 또 뭔가 하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는 약간 정의당이 하자는 분위기로 기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저기 법안 소위 민주당이 통과시킬 때 보면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일부 수정안에 넣어서 통과시켰거든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상당히 서로 의견 조율이 어느 정도 돼서 통과시켰다고 그러니까요.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어제 라디오에선가요? 50억 클럽 특검법 뭐 이런 거 하면서 이달 내에 법사위 통과 못하면 패스트트랙 가겠다라고 네. 패스트트랙 가겠다라고 했으니까 서로 이제 약간씩 밑자락을 깔아놨죠. 네. 이제. 어차피 법사위 전체에는 통과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니까요. 예. 그 뭐 안건 조정 해봐야 3대 3으로 딱 구성할 거고 그러면 안 예. 되는 건데 예. 패스트트랙 하면 6개월 정도 걸리나요 이게? 그렇죠. 예. 그리고 상임위 또는 제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정의당이 동의해주면 법사위가 제가 알기로는 5분의 3이 될 수 있는 걸로 된다. 알고 있어요. 정의당한테 달려 있군요. 그렇죠. 근데 정의당도 저렇게 자꾸 이중대 해갖고 자기들 존재감이 있겠어요? 지금 이번에 보니까 진보당이 전주에서 됐잖아요. 네. 이러다가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다음 총선에 계속 이중대 하다가는 아마 이제 뭐 비례대표도 거의 없고 그냥 이러다 맞습니다. 진보당한테 오히려 3당을 내줄 거다. 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저도 좀 그런 점이 안타깝더라고요. 정의당 같은 당이 좀 제3세력으로서 어느 정도 구축해 주는 것이 네. 우리 정치를 위해서도 입 좋은데 바른 소리 하는 듯 하다가 네. 결국은 이중대로 가더라고요. 네, 이게 네. 참 왜 이렇게 되는지 네. 안타깝습니다. 네.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하니까 지난 11일에 있었던 외신 기자 클럽 기자회견 생각이 나는데 이제 한 외신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죠. 이 대표의 측근 5명이나 사망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 위험 인물로 봐도 되느냐 이렇게 네. 질문을 하니까 데인저러스맨. 굉장히 표정 관리 못하는 언짢은 모습을 보이면서 안타깝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외신 기자 협회장도 뭐 좀 자기도 웃겼는지 막 그 질문 나오니까 웃더라고요. 근데 좀 미국 기자들이 보면 사실 저 워싱턴에 제가 있을 때나 이렇게 보면 네. 되게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은 아예 분위기 파악을 안 해요. 안 해야죠. 그냥 하고 싶은 그냥 얘기 다 돌 하고. 짚고 던져요. 네. 돌 짚고 그 질문 빡빡 던져요. 그 질문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도 아 그럼 내가 이 질문을 하겠다면서 또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막 던져요 그 사람들은. 네, 그 네. 한국 기자 만약에 그 질문을 네. 한국 기자가 했다. 네. 만약 제가 했다 네. 거기서 전 이 자리에 없죠. 아마 막 레이저 맞아 죽죠. 가루가 됐을 겁니다. 네. 네. 아 근데 외신 기자들이 그래도 할 네.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이 그 뭐죠? 뭐 청문회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네. 수치스럽다고 했는데 아니 네. 뭐 본인이 수치스러운 거는 둘째치고 국민들이 수치스러워요. 그러니까요. 아 네. 정말 참 데인저러스맨. 데인저러스맨. 아니 네. 야당의 제일 지도자 그리고 대통령이 될 뻔한 사람이 데인저러스맨으로 외신에 비치는 게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근데 제가 이재명 대표라면 네. 오히려 자기의 닉네임을 데인저러스맨으로 만들어서 아예 트럼프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성공을 했거든요. 맞아요. 트럼프는 그래요. 네, 트럼프가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거든요. 네. 나중에. 그러니까 근데 뭐 그 정도까지 마음의 여유가 없는 그럴 것 그렇죠. 거예요. 같아요. 배짱이 아니, 그 그러니까, 정도까지는 내가 정말 나 데인저러스 아닌 사람이면은 아이고 웃기네 정말 농담 잘하시네 하고 네. 넘어갈 텐데 네. 사실 그럴 정도 여유가 없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심적 예, 여유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그 간담회에서 또 일본 기자들은 민주당이 독도를 일본에 바친다는 식의 현수막을 걸고 신일몰이 한다. 그러니까 이 대표가 그런 거 없다 했는데 실제로 그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팩트에 틀린 거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을 그렇죠. 받았어요. 네. 아니 제가 진짜 놀라운 게 이 대표가 그 발언을 하고 좀 지나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또 저희는 이제 정치부 기자들이나 뭐 이런 보좌관들이 있는 이런 카톡방에서 네. 사진이 팍팍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내가 기자 그만해야 되나? 나는 상상도 못했는데 어디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다들 올리나? 예. 이 세상이 진짜 어이, 거짓말하기도 그럼요. 어려워졌어요. 네티즌 수사대에 아, 걸리면요 네. 이게 맞습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거 거짓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요. 거짓말하기가 정말 정치인이 거짓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네. 시대예요. 그러니까 물론 네. 착각은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대표가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뭐 저는 이 대표의 선의를 믿습니다만 여기서도 또 선의가 나오나요? 네. 그리고 이 대표가 그동안에 이 자랑해왔던 네. 그 시장실의 CCTV 전번에도 한번 가짜라는 유동규 씨의 진술과 네. 검찰의 진술이 나왔는데 네. 이번에는 아예 공무원이 당시 네. 공무원 2명이 아예 그 네. 가짜였다라고 진술했다고 네. 하죠. 예. 아 이거 정말 이러면 정말 가짜로 거의 가는데 예. 이러고도 이걸 그 자랑하고 그걸 갖고 법원에서 가갖고 재판정에서 그것 때문에 돈 받은 거 아니다라고 말한 게 뻔뻔한 거 아닙니까? 네, 사람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뭐 이 정도만 말하겠습니다. 예, 결국 거짓은 드러나요. 결국에는. 살아야 됩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 대표가 참 모르겠어요. 뭐 본인은 자랑하고 싶었겠지만 저도 그 자랑 너무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거짓말일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착하게 삽시다. 네. 그럼 결국 오늘 우리 조희준 기자의 마지막 말은 네, 착하게 삽시다. 네, 오늘 조 기자와 현아에 대해서 유쾌하고 또 아주 전국을 콕콕 찌르게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 정치펀치 더 화끈한 펀치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